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고 휘청거리는 순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저림이나 이상한 감각.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셨나요? 하지만 이 증상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신호는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질환의 경고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피를 심장까지 끌어올려야 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가 우리 몸의 경보기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 단순한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신호.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뇌경색을 막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았더라면 쓰러지지 않았을 소중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뇌경색은 간단히 말해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 공급하는데 이 혈관이 혈전이나 플라크 때문에 막히면 뇌의 일부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빠르게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반신마비,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발작, 영어로 TIA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TIA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에 작은 혈전이 잠깐 막혔다가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으로 다시 뚫리는 상황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이물질이 잠깐 막혔다가 수압으로 다시 밀려나가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뇌경색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몇 분에서 길어야 1시간 안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가 다시 돌아오고 말이 어눌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저린 감각이 사라집니다. 괜찮아졌네. 그냥 일시적인 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TIA는 뇌경색의 최종 경보입니다. 비유하자면 화재 경보기가 울린 상황입니다. 연기가 조금 나서 경보가 울렸다가 바람에 날아가서 경보가 꺼진 거죠. 아, 괜찮네 하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짜 큰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IA를 경험한 사람의 약 1015%가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경색을 겪습니다. 일주일 이내는 약 5%, 3개월 이내는 1020%입니다. 즉, TIA는 다음엔 진짜가 온다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즉시 응급실에 가서 뇌 영상 검사, 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막힌 혈관을 찾아 치료하고 다음번 진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신호 1번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평소처럼 걷다가 오른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경험 혹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려는데 전혀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이런 증상이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뇌의 운동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부터 서서히 약해진 게 아니라 오늘 아침 갑자기 혹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시작됐다면 뇌경색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위험신호 2번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감각 이상. 두 번째는 감각의 변화입니다. 저림, 시림, 마비감 또는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증상. 예를 들어 갑자기 왼쪽 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마치 마취된 것처럼 감각이 사라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만약 자세를 바꿔도 증상이 계속되고 특히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오는 경고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위험신호 3번 보행 이상. 세 번째는 걷는 모습 자체가 이상해지는 증상입니다.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한쪽 발을 질질 끌면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갑자기 균형을 잃는 경우. 평소에는 문제없이 걷던 사람이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로봇처럼 뚝뚝 끊어지는 보행을 한다면 이건 손해나 뇌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험신호 4번 다리와 팔, 얼굴이 함께 이상한 경우. 네 번째,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은 쪽 팔에도 힘이 없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데 오른쪽 팔도 들어 올리기 힘들고 오른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다면 이건 뇌의 넓은 영역에 혈류 장애가 온 거라서 대단히 응급한 상황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위험신호 5번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보행 불안정.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보행 불안정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손해나 뇌간에 뇌경색이 오면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거나 눈을 떴는데도 균형을 못 잡는 증상. 이런 어지럼증은 귀의 문제로 오는 어지럼증과는 다릅니다. 위험신호 6번 언어장애와 보행장애가 함께 오는 경우. 여섯 번째는 말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동시에 다리에도 이상이 오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이건 뇌의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가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언어와 운동이 동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뇌의 주요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험신호 7번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다리 힘 빠짐.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적 없는 최악의 두통이 다리 힘 빠짐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동시에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면 이건 뇌출혈이나 대혈관 폐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절뚝거리면서 걷거나 장거리를 걸을 때 종아리에 통증이 오는 증상. 이건 직접적인 뇌경색 증상은 아니지만 말초동맥질환이라는 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질환이 있으면 뇌혈관이나 심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졌다면 뇌혈관도 좁아졌을 수 있다는 거죠.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레드 플래그. 첫 번째, 한쪽 얼굴, 팔, 다리에 갑자기 마비나 저림이 왔을 때. 두 번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세 번째,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질 때. 네 번째, 갑자기 걷기 힘들어지거나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을 때. 다섯 번째,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시작될 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무조건 119입니다. 잠깐 지켜보고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병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뇌경색은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증상이 좋아져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아끼는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그래서 병원 안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TIA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9 전화 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정보. 119에 전화할 때는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환자의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마이너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증상인지 마이너스 한쪽 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등. 현재 의식이 명료한지 마이너스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면 더 응급.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마이너스 항응고제나 당뇨약 등. 병원 가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환자를 억지로 걷게 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둘째, 음식이나 물을 먹이지 마세요. 셋째, 임의로 약을 먹이지 마세요. 넷째,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지 마세요. 119 구급차에는 응급 장비와 의료진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FASTLEG 체크법. 먼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F-페이스 얼굴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면 의심. A-안팔 양팔을 앞으로 쭉 펴고 눈을 감고 10초간 유지.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면 의심. S-스피치 말 간단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면 의심. T-타임 시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 LEG- 다리 한 발로 서보거나 일직선으로 걸어보세요. 균형을 못 잡으면 의심. 이 체크는 가족들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상 관리 루틴. 첫 번째, 혈압 관리.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집에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앉은 자세에서 혈압을 재는 게 좋습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이하입니다. 14,0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두 번째, 혈당 관리. 당뇨병도 뇌경색 위험을 24배 높입니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세요. 세 번째, 심방세동 체크. 심방세동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질환입니다. 맥박을 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목 안쪽을 반대편 손가락 23개로 가볍게 누르세요. 15초간 세고 살을 곱하면 1분간 맥박수가 나옵니다. 정상은 1분에 6만 100회 규칙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금연은 필수.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듭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연 후 2년만 지나도 뇌경색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 식습관 개선.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지 이하가 권장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걷기를 추천합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입니다. 여성은 허리둘레 85cm, 남성은 90cm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세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아홉 번째, 약물 복용 관리.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받고 의사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하세요. 열 번째,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 50세 이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 가족력이 있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세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만 우리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7가지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셋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입니다. 증상이 좋아졌어도 TIA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넷째, FASTLEG 체크법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일상에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심방세동 체크, 금연,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 이 모든 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정보는 그냥 지나가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생명을 지키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것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 이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